따뜻한 정이 넘치는 동선 한방병원. 신영권 원장의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통증이란 거는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체가 주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인님아 더 다치면 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신호를 줘서 조심하게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희귀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도 모릅니다. 그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통증은 내 몸을 불편하게도 하지만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 좀 조심을 하라는 의미로 신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통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심한 통증이면 무조건 병원을 가겠죠. 근데 이제 가벼운 통증으로 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파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하게 전기장판 같은 거 이용해서,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돼, 약국에서 진통제라든지 근육 이완제를 처방받아가지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준은 있어요. 이게 실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죠. 내가 저린다거나 감각적으로 저림, 찌릿찌릿, 아니면 뜨끔뜨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런 신경학적 증상, 특히 마비 같은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 올 거고요.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제한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담이 결렸다고 했을 때, 담이 결리면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는도 괜찮은데 뻐근하죠.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한 파스라든지 근육 이완제 복용을 하시는데요. 실제 고개 움직임이 이렇게 안 돌아가거나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아니면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꺼내려는데 두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관절 움직임 제한. 허리를 숙이려는데 허리가 굳어가지고 펴기가 힘들다거나 숙이기가 힘들거나 이런 어떤 움직임이 제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느냐, 또 움직임의 제한이 있느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꼭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받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골반의 틀어짐이라든지 어떤 해부학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저희 협진을 내서 저희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고, 그런 해부학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해부학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 병원의 장점 중에 하나에 그 3D 체형 분석기가 있어요. 그 체형 분석을 통해서 어떤 약해진 근육, 또 긴장된 근육, 내 골격의 틀어짐, 그런 걸 체크를 해서 실제 이제 틀어짐이 심한 경우는 도수치료나 한방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이 되는 추나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교정적인 치료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런 틀어짐이 없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움직임 제한이 없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침이나 부항, 그리고 물리치료 같은 그런 치료를 통해서 도수치료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통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쪽 건 짧아요. 불편하진 않으시죠?
치매 효과는 예전부터 고전 문헌에 보면 조기치신이라고 해서 기운을 조절해서 마음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데, 그 신자가 이제 정신할 때 신자예요. 하지만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거에서 침이 정신만을 치료한 건 아니고, 이 신이란 거는 내 몸의 어떤 행동, 내가 이걸 만져야겠다, 어떤 행동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몸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운을, 조기치신 기운을 조절해서 어떤 나의 움직임이라든지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치매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한테, 궁금해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쟁반 위에 구슬을 말씀드리는데요. 쟁반이, 큰 동그란 쟁반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그란 구슬이 골고루 펴져 있다면 어떻겠어요? 딱 움직이지도 않고 하면 그걸 건강한 상태라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쟁반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조금 길어지거나 더 길어지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쟁반에 있는 구슬이 한쪽으로 모여져 있는 경우, 많이 모여줘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많이 모여준 경우는 어떤 열적인 증상, 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쪽은 약해졌죠. 그러면 기운이 못 가면 결국은 몸은 차게 돼요. 그래서 차게 돼서 생기는 어떤 질환, 두통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머리가 멍한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을 통해서 이 쟁반의 기울기를 조절해줘. 물론 침뿐만 아니라 한약이든 다른 요법도 병행을 할 수 있지만, 이 기울기를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서 구슬을 골고루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침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침은 이런 구슬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슬을 넣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구슬이 어떤 에너지가 부족한 거는 한약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한약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오면, 신원장 나 여기 너무 아파 죽겠어, 여기다 침 좀 맞고 피 좀 빼면 나 한결 나을 것 같아 하면, 저는 당연히 이쪽을 먼저 치료를 해요. 이런 거를 아시혈 치료, 이제 아픈 부위 직접 치료라고 하는 걸 아시혈 치료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위치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배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콩을 따봐라,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사관열을 어떻게 자극해봐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 경우는 내가 아픈 부위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형혈자리를 자극을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원위, 먼 거리에 있는 걸 혈자리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어쨌든 간 아시혈이든 원위치혈이든 결국은 통증을 치료하는 효과인데, 침치료하면 그게 효과가 좋아져요. 궁금하시죠? 한방에서는 불통즉 통이라고 해요. 통자는 이제 소통할 통을 쓰는데, 불통, 소통하지 않은 즉 통증이 생긴 아플통을 써서 아픔이 생긴다. 반대로 그러면 소통을 시키면 통즉 불통, 이때는 이제 아프지 않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한방치료는 모든 게 거의 소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통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만약 비유를 해드리냐면, 고속도로를 생각을 해봐요. 소통이니까 도로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광주에서 이제 서울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예를 들어 좁아지는 구간,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4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준다거나, 이런 명절 때 어때요? 차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소통이 안 되죠. 차가 빨리 원활하게 흐르면 돼야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물론 도로는 똑딱하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침 치료나 어떤 다른 치료를 통해서 그 통로를 소통시키는, 넓혀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따뜻하게 하면 혈관도 이완되고 근육도 이완되기 때문에, 뜸이나 핫팩, 그리고 그 IR 같은 경피적외선 조사요법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소통이 되니까 도로가 확장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제가 침하고 추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치료를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고요. 통증이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